대통령 관저 새로 짓고 있는 데는 또 이게 개인 집이 아니잖아. 그렇죠. 대통령 관저 앞으로 그분들 이외에도 머물 집인데 네. 거기를 또 코바나 컨텐츠 관련 회사들이 지은 게 아니냐, 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아 이거 이 얘기도 못했네. 뭐? 그 외교부 장관 거기 공관에 외교공관 가가지고 잠깐만 저 집 좀 보게 잠깐. 이것도 너무 황당한 일인데 진짜. 그냥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근데 씨. 되게 명료해요. 김홍걸 의원이 그 얘기했는데 네. 공관에는 CCTV가 있을 겁니다. 네. CCTV 오픈하라. 찾아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상호 의원이 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뭐 고소하겠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 개 안고 갔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CCTV를 김홍걸 의원이 오픈하자. 이 정도의 의혹이 있는 거라면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 뭐 당당하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란의 핵심은 지금 논란은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거는 우상호 의원이 어제 뉴스공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외교부 장관을 공관으로 대통령 사저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김건희 씨가 먼저 와서 개를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봤고 그 과정에서 안에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냥 불시에 갔다 외교부 장관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 계셔라. 나 집 구경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원에 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주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수위 측에서는 아니다. 외교부에 통지를 했고 사전 조율이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통지를 한 통지 뭐 문서가 있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쉽게 말해서 그럼 통지 문신이라도 있을 거고 두 번째 통지를 했건 안 했건 거긴 공관이에요. 공관에 왜 살림집 그냥 보듯이 그냥 찾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살림집 보러 가도 나가 있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사실은. 애초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관저 쇼핑이니 뭐니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설령 결정이 됐더라도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뭐 이삿짐 나를 거야? 자기가 왜 가냐고 거기를. 아니 우리가 무슨 지금 뭐 가구 사이즈 재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지금 루이 14세 뽑았습니까? 대통령 이제 그 비서실 직접 개편한 걸 발표했잖아요. 결국 예고했던 건 제2부속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를 관리할 수 있는 부속실을 없앴다는 건데 근데 이걸 없앴는데 막상 지금 취임 전부터도 공관도 어딜 가는지를 보고 다녔잖아요. 조율이 됐건 안 됐건 간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부속실을 없애고 나서 그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일정을 관리해주는 팀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그 다닌다는 얘기야? 그래서 완전히 흑막 뒤로 숨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근데 그래서 오늘 한겨레 기사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이 부속실이 없어졌다. 그럼 1부속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조율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1부속실, 2부속실 나눠놓은 것은 배우자 측에서 2부속실 측에서 1부속실 측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라는 취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부속실로 합쳐져서 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 입김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같이 하는 같은 업무니까.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더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했던데 저는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봤어요. 그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아직 취임하기도 전에. 어디 그 공관 관사를 쓰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관사인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곳인데 그 전에 배우자가 먼저 가서 그걸 왜? 그 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가서 한번 보고 내 마음에 들면 들어올지 말 건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아니야 지금. 공관이라고. 이번에 그 용산 대통령실 공사한 거요. 너무 많아. 대통령실 얘기도 해야 되고 관저 얘기도 해야 되고. 아유 얘기할 거 많습니다. 관저를 짓고 있는데 어제 일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커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냈던 업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어제 제기가 됐었고 대통령실에서는 후원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커바나 컨텐츠에 공연하려면 전시회 하려면 거기도 인테리어가 들어가니까 그 공사를 했던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포스터에 후원 업체라고 이름만 넣어준 거다. 그게 무슨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니들 왜 웃니? 그거 무슨 엿 같은 소리야. 그 대통령실 해명이 얼마나 웃겼으면 오늘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회적으로 치는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 입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발주처가 행안부입니다. 5월 25일 나라장터 전산망에 이 공사 입찰 공고명을 올렸는데 관저잖아. 대통령실 관저. 땡땡 주택 인테리어 공사.
땡땡 주택 인테 더더군다나 네. 공사 지역 세종. 관저가 세종이 아니잖아. 허위 기재. 설마 뭐 관저 따로 하나 떼서 지으신 건가? 대통령실 해명이 더 웃겨. 뭐래? 실수. 야 이씨 나라 장터에서 무슨 대통령 관저 입찰 공고를 하는데 실수. 어머 실수. 와. 그리고 네. 나는 한겨레 기사가 더 웃겼어요. 네. 최종 낙찰자가 됐잖아. 네.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이 있는 이 업체가. 네네. 근데 입찰 공고에서 낙찰까지 시간이 2시간 49분 걸렸대.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떴어. 근데 넣었어. 2시간 49분에 낙찰. 이런 얘기는 해요. 수의 계약이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수의 계약이라는 건 애초에 공개 입찰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만 나라 장터를 통해서 계약은 체결하도록 돼 있으니까 수의 계약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수의 계약을 12억짜리까지 맡겨야 되는지도 일단 의문이고 결국 수의 계약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거를 맡겼다는 게 되는 거잖아. 수의 계약을 맡기기에는 그 해명을 믿는다 쳐도요. 그럼 이 업체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다누린 건설. 대통령실 용산.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업체가 좀 이상한 업체긴 해요. 서울 송동구에 있다고 해요. 기술자 4명. 한마디로 이 바닥에서는 영세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사 기준 공사 실적 평가액이 18억. 전체. 몇 건이나 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술자 4명의 업체 공사 실적 평가액이 18억 정도 되는 이 업체한테 대한민국의 최고 등급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맡겼다는. 단일 공사로는 제일 큰 액수가 이전에 제일 큰 액수. 이걸 믿으라고 해명을 한 겁니까? 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공사에 있어서 5억 6천만 원이면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닌 게 아파트들 조금 비싸게 인테리어 했다고 하면 30평대 40평대 이런 아파트들도 좀 돈 좀 썼다 그러면 1억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우리 민 기자님 주장한 것처럼 이번에는 12억인 거예요. 액수 자체가 2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 실수라고 했다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보안상 여기를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을 한 거다. 그렇게까지 주의를 하는데 막상 인테리어는 근처 업체에 맡긴 거야. 영세 업체. 막상 보안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하려고 청와대를 그렇게 나오려고 했던 걸까? 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아는 업체들한테 자 너 하나 먹고. 이게 당연히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청와대는 고칠 데가 없잖아. 대통령실을 굳이 그렇게 이전하는 이유가 그게 만약에 맞으면 진짜 가정이야. 뇌피셜입니다. 그 12억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체 규모에 비하면 이전 비용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1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럼 그 몇몇 애들 가까운 사람들 챙겨주려고 대한민국에 그 난리를 쳐버린 거야. 그 난리를 치고 왔다 갔다 교통길 통제하고 핸드폰 안 터지게 통신방해하고 그 난리를 쳐가면서 1조가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국방부 쪽으로 이전을 한 게 겨우 12억짜리 수의 계약 몇 개 뿌려주려고.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 그건 아니고 큰 목적은 따로 있지만 기왕에 그거 하면서 또 콩고물도 챙겨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소리야. 국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명분이었잖아. 근데 지금 소통 안 하잖아. 되게 황당한 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전에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여기 용산 대통령실 얼마나 갈지 몰라요.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5년 내지 10년 쓰고 도로 버리는 거야. 그거 하려고. 근데 지금 오마이뉴스가 보던 내용을 보면 관저 말고 대통령실 용산 청사 건축 설계 감리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로 후원한 회사가 맡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찰해서 뭔가 사업을 따내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 정부장 표시가 지금. 코바나 컨텐츠 후원. 초반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용산 쪽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창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건 유리부터 방탄이어야 된다는 게 떠올라요. 그렇죠. 일반 건물 설계하고는 달라요. 보안 설계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내각이 드나들고 회의를 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기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철저하게 그걸 짜야겠어요. 근데 그거를 검토하는 업체가 코바나 관련 후원했다는 거죠. 용산 청사 건축 설계하고 감리를 맡았던 업체는 약간 시가총액 1229억 정도 되는 우리로 따지면은 한 코스닥 상장사 중견기업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해명은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 거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전혀 모른다. 라고 해명은 했는데 과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용산 청사 건축 설계 감리를 이런 인연 없이 후원을 안 했다면은 이 정도 기업에 맡겼을까? 안 맡기죠. 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저 해명이 더 웃긴 게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줄도 잘 모르는데 이거 얼떨다 보니 어떡하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는 얘기잖아. 대통령실 설계 감리를
대통령실인데 대통령 관저라든지 그 공사 관련해서 그 수의 계약으로 따내는 거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보통은 5일에서 15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수의 계약도? 네, 수의 계약도요. 5일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는 수의 계약도 공개 그렇죠. 그 2차 과정이 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렇게 했었고 다 공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3시간만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후원은 하지 않고 후원사의 이름만 올렸다라고 하는데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 그 전시회할 때 후원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있죠.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실에 공사를 하게 된 업체도 또 수의 계약이고 첫날 나왔을 때 왜 민주당 조용하지? 기사를 막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 조용하지? 이때 뭐 하고 있는 거야? 시국에 약점이 막 사방에 보이는데 저도 지금. 이거를 방송에서 이제 주제가 있고 그 얘기를 안 오는데 민주당에서 뭐 하지? 이게 나왔더니 이제 일부 국회는 약간 그때 첫날엔 좀 반응이 더뎠고 오늘은 이제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운영위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국회 운영에서 할 건 해야 된다. 대통령실을 국회 운영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하는 그런 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제 특별 감찰단 이거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 감찰단이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윤통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특별 감찰관을 임명을 하겠다. 그렇죠. 대선 공약이었고 이것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밝혀졌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후원한 업체 아니야. 그 전에 코바나 콘텐츠에 공사를 한 업체야. 이렇게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후원했냐 공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배우자 김건희 씨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관계가 있느냐. 네.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을 공사하는 업체는 그 유명한 법사님 검진법사가 운영하는 재단에 또 1억 원을 또 후원했다라는 것이 또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록으로 다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인테리어는 집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아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여기는 관저예요.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저 외교부 장관 공간 임시로 쓸 때도 왜 내가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는 걸 잘못했다고 했냐면 개인집이 아니다. 그래. 관저다. 그렇게 막 들락날락 하는 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을 맞춰서 거기 꾸미면 안 된다. 그 자꾸 무슨 무슨 프랑스 유럽 양식 이게 니네 집이다 그렇게 꾸미라고.